네, CNP풀 2부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팬을 갖고 있다는 유럽 프로축구가요. 지금 막바지 순위 경쟁을 놓고 지금 뜨겁습니다. 특히 그 한가운데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펄펄 나는 날은 더 그렇습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과 유럽 축구 얘기 나누겠습니다. 한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한 게 바로 나폴리 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가 또 맹활약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었죠. 예. 나폴리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팀이에요. 인터밀란. 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무리뉴 감독이 10여 년 전에 트래블을 이끌었던 그 팀인데 예. 그 팀을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했거든요. 예. 김민재 선수가 74분만 뛰고 교체가 됐는데 예.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사실 예. 나폴리는 이 경기를 이기든 지든 결과가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예. 다만 나폴리의 홈 경기, 즉 예. 홈팬들 앞에서 하는 경기이고 또 이제 인터밀란이 올 시즌 전반기 대결 때 예. 나폴리의 승리를 했던 팀이에요. 거기에 예. 플러스 예. 나폴리가 사실 올 시즌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금은 우승까지 그러니까 예. 결승 진출까지 노렸던 팀인데 공교롭게도 이 8강전에서 같은 이탈리아 팀인 AC 밀란에 패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4강에서는 또 인터밀란과 AC 밀란이 밀라노 더비를 챔피언스리그에서 펼쳤는데 예. 그 팀 중에서도 인터밀란이 결승에 오르면서 우리가 가지 못한 이 챔스 결승에 간 팀을 상대로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좀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주전들이 나왔고 김민재 선수는 74분에 팀이 1대0으로 이제 승리하고 있던 와중에 교체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점골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나폴리가 3대1로 이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밀란을 상대로 한 예? 경기력을 통해서 비록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에서 떨어졌지만 결승에 간 팀보다 더 뛰어난 팀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예.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사실 나폴리가 우승하는데 끝에서 좀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 그때 좀 약한 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센 팀인데 훨씬 잘해서 이게 축구도 심리적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조금 주전 선수들이 빠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 당장 이제 코파 이탈리아라고 이탈리아 컵 대회 결승전이 주중의 경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인터밀란도 이미 예. 이탈리아 리그 우승은 나폴리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를 꼭 이겨야 될 필요성이 없다 보니까 예. 일부 선수들이 빠져 있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인터밀란의 핵심 공격수인 벨기에 루카쿠 선수 예. 거구에다가 예. 힘도 좋고 슈팅력 좋고 최근에 잘하고 있는 선수인데 예. 이 선수를 김민재 선수가 꽁꽁 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김민재 선수가 74분에 이제 무실점인 상태에서 교체 아웃이 됐잖아요. 예. 김민재 선수가 나가자마자 이 루카쿠가 골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도 이 루카쿠가 김민재가 있을 때는 숨도 못 쉴 정도로 부진했는데 예. 나가니까 골을 넣더라. 일부 그러니까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라는 고양이가 빠지니까 쥐들이 날뛰었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역설적으로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나서 더 가치가 드러났던 경기였다. 그래서 그런가 왜 김민재 선수 맨유 간다 이런 얘기 있던데 그거 맞아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김민재 선수 영입을 위해 굉장히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예. 어느 정도 이제 스카우트를 파견해서 살펴보고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이탈리아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합의했다. 조건도 얘기를 했다. 이것들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나폴리 소속으로 경기도 뛰고 있고 예. 역사적인 우승을 했는데 팬들한테도 조금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올 시즌의 공식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앞서 나간 보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현 시점에서 맨유는 예. 박지성 선수를 통해서 정말 아시아 마케팅에 좀 정점을 봤던 팀이기도 하고 예. 또 명문팀이고 예. 지금 수비 보강이 절실하기 때문에 예. 김민재 선수와 매우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확정된 크다. 건 아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예. 확정은 아니다. 예. 자, 또 이렇게 그 이적 얘기 많이 하는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경기 예. 어땠어요? 요즘엔 폼이 많이 올라왔던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 지난 주말에 마요르카가 알메리아라고 이제 예. 스페인의 남부 지역에 있는 팀과 경기를 했어요. 안달루시아 지역 예. 세비야 옆에 있는 팀인데 이 팀이 이제 강등 위기에 처했던 팀이에요. 근데 예. 사실 이제 마요르카는 사실 안정적으로 잔류가 좀 유지되는 상태다 보니까 예. 크게 솔직히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 알메리아가 마요르카한테 3대0으로 크게 이겼어요. 예. 즉 이강인 선수가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요르카가 완패를 당한 것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를 뛴 양팀 선수를 통틀어서 예.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다.
뭐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한 라짜로라는 선수인데 그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 공격 포인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날 경기에 무려 8번의 돌파를 성공했고 본인이 교체되기 전까지는 그 마요르카가 4개의 슈팅을 했는데 그 슈팅 중에 2개를 이강인 선수가 했고 2개의 어시스트도 이강인 선수가 했어요. 즉 골이 안 나왔지만 개인적인 경기력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팀이 못 받쳐줬을 뿐이지 이강인 선수는 라리가 탑 클래스다.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그런가 본데 뭐 본인은 잘하는데 계속 팀을 지다 보니까 팬들이 이런 말 합니다. 빨리 팀 옮겨라.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최근에 나오는 이강인 선수 이적설 좀 새로운 얘기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도 드렸고 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 얘기도 드렸는데 처음으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로 김민재 선수와 연결됐던 그 팀도 이강인 선수의 상황을 문의했다라는 보도가 이제 스페인에서도 공신력이 높다라고 알려진 마테오 모레토라는 기자가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 기자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에이전트와 스페인 현지 에이전트와 좀 접촉이 있는 뭐 연결고리가 있는 기자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꾸준히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이적설을 가장 선제적도에 왔던 인물인데 맨유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 맨유라는 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전통의 강호고 뭐 규모도 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박지성 선수 이후에 아시아 스타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보도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몸값이 좀 비싸다. 뭐 사실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뭐 그런 얘기 속에서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영입을 좀 주저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타이밍에서 맨유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다른 팀들도 조금은 더 좀 적극성을 보이지 않을까. 이적 시장의 협상이나 경쟁이 활발해질 것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거에 비해서는 돈 많이 안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적료는 비싼 거예요? 이적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0억 정도가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이제 구단에서 받는 돈이죠. 물론 이 돈 자체가 이강인 선수의 재능이나 또 이제 아시아 시장의 규모를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낼 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를 현재 원하는 팀들이 이제 스페인 팀들이고 특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페인 팀인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이강인 선수가 그 팀을 좀 선호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맨유가 끼어들었다면 왜냐하면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이강인 선수를 원하는데 이 팀들은 이제 아틀레티코처럼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거나 이런 팀들이라기보다는 좀 중하위권 팀들이에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팀을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좀 수준 높은 축구를 하는 팀에 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데 정말 맨유가 관심을 크게 보인다면 뭐 사실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강인 선수가 있는 그 마요르카가 아니면 다른 팀에 가면은 이강인 선수가 뭐 그 도움 많이 주고 뭐 훨씬 더 공격 포인트 올릴 수 있다고 한 기자님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패싱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줬을 때 골을 넣어야 어시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료 선수들, 마요르카 선수들은 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골을 넣는 것뿐 아니라 그러니까 공을 주고 다시 받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주고받으려면 또 센스 있는 동료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또 부족하고 또 마요르카가 기본적으로 약팀이니까 수비를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좋은 팀에 가면 상대 지역에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잘하는 공격을 더 많이 하면서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으니 이강인 선수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활약을 잘할 수도 있다. 다만 이강인 선수가 영리한 게 뭐냐면 많은 선수들이 이제 큰 팀, 유명한 팀을 가고 싶어 하는데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내가 주전도 뛸 수 있는 팀으로 가서 많이 뛰면서 성장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더 큰 팀에 갈 수 있었지만 안 간 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유는 이강인 선수가 지금 갔을 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은 아니고 또 현재로서도 제1옵션으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긴 한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재정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맨유가 이렇게 움직여줘서 아틀레티코도 조금 돈을 더 꺼내는 그런 효과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 좋은 팀에 가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골 소식이 있었죠? 뭐 지난 역시 주말에 있었던 경기인데요.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경기에서 올 시즌 공식 대회로는 4호 골이고 리그에서는 3호 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 골로 이제 울버햄튼이 이길 뻔하다가 황희찬 선수가 역시 교체되고 나서 이제 동점골을 내주면서 이겼어요. 그러면은 뭐 그동안 많이 아팠지 않습니까? 황희찬 선수 이제 부상에서 뭐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아시다시피 2022 카타르 월드컵 직전에도 부상이 있었고 사실 이제 근 몇 년 동안 황희찬 선수가 워낙에 빠르고 뭐 열심히 뛰는 선수다 보니까 허벅지 뒷근육이 계속 좀 아팠어요. 그래서 2월부터 3월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돌아온 경기에 다치고 그랬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부상은 아니었지만 교체됐던 이유가 또 근육 경련 때문에 좀 쓰러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교체가 되긴 했는데 뭐 이제는 시간이 이제 거의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름 휴식기 때 좀 잘 쉬어서 좀 몸도 좀 관리하고 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빡빡한 일정들도 있었고 또 군사훈련도 있었고 이전에 일정들이 좀 이제 고됐는데 올 여름만큼은 황희찬 선수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잘 쉬고 예. 이제 다시 영국으로 가서 뛴다면 더 많은 경기를 뛰면서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우리 선수들이 보통 그 쉬는 시기에는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예, 거예요. 한국에 와서 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쉬다 가죠. 와. 예. 그럼 손흥민 선수도 이적 얘기 나오던데 그거 가능한 손흥민 얘기입니까? 선수는 솔직히 구체적인 이적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 토트넘 구단도 이제 내보낼 생각은 현재 없긴 한데 예. 문제는 이제 지난 주말에 토트넘이 브렌트포드에 패배를 하면서 예. 다음 시즌에 유로파리그 진출도 실패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뭐 대항전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인 컨퍼런스리그 진출 가능성만 남아 있는데 예. 이것도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아예 못 나가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베테랑 선수를 좀 내보내고 구단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리빌딩을 할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뭐 케인도 나가고 뭐 손흥민 선수도 나가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토트넘의 이 짠돌이 레비 회장이 또 예. 아시아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주는 예.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내줄까 뭐 예. 그건 좀 아직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나오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군요. 그렇죠. 뭐 이제 팀이 이렇게 부진하고 예. 굉장히 기대감이 떨어졌고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예. 유럽 대항전을 못 뛰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뛴다면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뭐 팀들이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실제로 뭐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 뉴캐슬이라든지 예. 또 메시 선수가 떠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예. 또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레반도프스키가 떠난 이후 득점력 공백 때문에 올 시즌에 무관의 위기, 아무 대회도 우승을 못할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움직임은 사실 없지만 아하. 올 여름 이적 시장에 분명히 또 어떤 제한들이 있을 가능성은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수들 이적 얘기 나오는 게 그렇게 또 나쁜 일은 아니군요. 뭐 이적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를 필요로 하고 또 그 이 선수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고 예. 월급되는 팀들 보세요. 맨유, 뭐 바이에른 뮌헨, 뭐 이런 그 세계적인 팀들이잖아요. 예전이었으면은 한국 선수가 유럽에 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는데 이제는 유럽 최고의 팀들과 연결되고 있으니까 올 여름에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진다면 저희도 이제 좀 뒷이야기까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이었습니다.